그림도 막 정직하게 작가님이세요? 그림 쪽으로. 글 쪽으로. 아, 시 쓰세요? 아니면 소설을 쓰세요? 아니면 어떤 시가 숲이 너무너무 담백하고 정스러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렇지 않나요? 제가 보는 눈이 있거든요. 제가 여기를 너무 자주 네. 오늘 미연하게 왔다가 이게 사실 이건 끝나는 거고 네. 왔다가 오늘 좀 만나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좋은 날 주세요. 네, 왜냐면 저희가 이제 크로스오버도 많이 하거든요. 작가와 작가인데 작가 종류가 다 다르잖아요. 여러 가지. 오늘 작가님 오셨으니까 또 새로운 관점으로도 이야기를 줄 수 있어서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빨간 색깔, 빨간 꽃, 노란 꽃. 안녕하세요. 혹시 작가님이신가요? 어떤 스타일의 작품을 그리시는지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바다를요? 심해 더군다나? 와, 그럼 파도 치는 게 심해, 바다 공간을 쉼으로 죄송해요. 심해져 깜짝 놀랐어요. 그러시구나. 근데 바다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요. 그러시구나. 와, 그 무릎은 잠시 후에 또 한 번 질문 던질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말자쇼 같지 않아요? 지금? 선생님은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벌써 닭 태극기를 갔을 때 다 이렇게 목에 팬런트를 딱 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작가님이신가요, 혹시? 이 작품 한 점 있습니다. 그러세요? 죄송해요. 못 알아듣습니다. 어디에, 어떤 작품? 성함이? 전정덕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작가의 길을 하시게 되셨어요? 저는 팬더력입니다. 되게 담백하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작품, 하나밖에 없는 도구이지만 그 도구 하나로 화려한 무엇인가를 담백하게 내어내는 그런 작가이신 것 같은데 어디에 있을까? 저쪽 고마 쪽에 있습니다. 너무 궁금합니다. 아닙니다. 사과문 경주에 있는 사과문 상릉. 와, 그러세요? 이야, 대단하십니다. 아직 시작 안 했어요. 왜냐면 한두 분이라도 오실 거라고 예상하고 말씀 나누는 중이에요. 5분밖에 시간 안 주신대요. 저희 소장님께서. 저도 말 되게 잘하는데. 맞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BTS 좋아하세요? BTS 좋아하세요? 아니에요? 요즘에 보라색으로 된 걸 들고 다니면 다들 BTS 좋아하세요 하는 게 첫 물음이에요. 그러시구나. 그럼 BTS 말고 어떤 가수를 좋아하세요? 혹시 좋아하는 가수 있으세요?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은 그러세요? 미술하신 작가님이신가요? 아니면 관람객이십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미술 이 금요일 한강 같은 붉음에 오셨는지요? 여기 인사동에 자주 그리고 봐요. 그림 보시면 뭐 좋으신 어떤 에너지 느끼시나요? 그런 거 제가 좋죠. 어떤 유형의 그림 좋아하세요? 서양, 한국화, 아니면 일러스트나 여러 가지 있는데. 좋은 거 그냥 나한테 감흥이 오면 좋다. 야, 그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꼭 내가 좋아하는 그림이 아니라 감흥이 되면 제대로 그림을 보실 줄 아는데 오셨네요. 와, 안녕하세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고 넘어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굉장히 하이웨이 발음을 그대로 옷을 입고 오셨는데 지금 핸드폰 하시고 바쁘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작품 아까 너무 멋진 작품이어가지고 기대가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과 다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사실 여기 현재 이 자리에 많은 있는 분들이 안 계셔도 저희 이 영상이 전부 다 녹화가 되고요. 그리고 지난번 포럼 때도 이 녹화된 포럼 내용을 굉장히 많은 분이 관람하시고 보셨더라고요. 영상 관람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인원이 많고 적고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 저희는 미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어떠한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는 이야기 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질문의 첫 번째 올해의 주제는 와리예요. 그래서 와리에 대한 도대체 무엇이 하는 와리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여기에 있다가 이렇게 걸어올 거예요. 그러면 시작했다는 소리 하고 큐는 선생님이 좀 해주세요. 알겠죠? 감독님으로 오케이 아시겠죠? 네. 자, 큐 하면 제가 이렇게 톡톡톡 걸어 나와서 인사를 할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와이프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박수. 연습 없이 다 해볼까요? 네, 연습 한번. 자, 감독님 큐. 자, 걸어왔어요. 와이프로 시작하겠습니다. 연출자 확실히 좋으니까 그쵸? 연출자가 좀 이렇게 바로 나오는 거 맞죠? 역시 당신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진행하면서요. 그리고 그다음에 대표님의 인사 말씀 그리고 난 다음에 첫 번째 Y에 대한 주제 이야기를 듣고요. 이 주제 이야기 약 20에서 25분 들을 예정이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질문을 하는 시간. 두 번째 Y 이야기. 그리고 중간에 저를 만나시면 복이 온다는 사실 모르실 거예요. 네, 복이 온다는 사실인데요. 사람 마음도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을 위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작가님도 오늘 날씨가 약간 흐리고 장마여서 밝게 입고 오셨거든요. 저도 원래 검정색 옷을 입고 수업을 하다가요. 오면서 차에서 옷을 바꿔 입었어요. 눈에 기분이 좋아지라고요. 근데 이거 괜히 입은 것 같아요. 벌써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저도 기분이 좋아졌거든요. 오늘 사회자님 소개 먼저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들어와서 멋있게 할게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누군가 나를 겹치면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러면 감독님 준비되셨습니까? 네. 네, 네. 자, 카메라 우리 두 분 준비되셨습니까? 네, 오케이. 좋아요. 네. 자. 큐! 잠시만요. 요 카메라 감독님께서 큐 하시고 저 편집 딱 하면 들어갈게요. 왜냐면 소리가 들어가면 편집하기가 어려우니까. 감독님, 죄송합니다. 해주세요. 큐! 안녕하세요. 아트코리아 방송의 Y 프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관객 여러분, Y 프로에 참석하신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방송으로 계시고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Y 프로 두 번째 시간 어떤 주제로 진행할지 너무너무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궁금하다고 말하고 있는 저는 누구일까요? 네, 저는 아트코리아 방송 AK 그리고 Y프롬의 부연구소장으로 맡고 있는 김미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 공간은요, 우리 아트코리아 문화협회 창립 기념전이 일어나고 있는 이 아트 플라자 4층입니다. 자, 이 4층에서 여러분과 함께 Y프롬을 열었는데요. Y프롬은 매달 홀수달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짝수달에 진행이 됩니다. 이번만 이 Y프롬을 홀수달에 하는 이유는요, 바로 우리 협회전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NG인 것 같습니다. 자, 커트할까요? 그냥 돌아갈게요. 네, 괜찮습니다. 네. 자, 선생님 컷할 수 있도록 제가 시작 좀 하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Y프롬은요, 매주가 아니죠. 매월 짝수달에 진행한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그리고 그 짝수에 Y라는 대답을 듣고 Y라는 대답 물음을 듣는 포럼 함께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 포럼의 대장이시죠. 멋지게 이 프로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이 프로를 위해서 헌신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아트코리아 방송 김한정 대표님을 모시고 인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가 흐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찾아주신 여러분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아트코리아 방송에서 14년 동안 이제 그 미술 작가들을 위해서 활동하면서 이제 아트코리아 문화예술협회를 창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창립 회원전이 오픈하게 되었고요. 그런 과정에 우리 아트코리아 방송과 협회에서 우리 작가들에게 무엇을 도와드리면 좋을까 하는 마음에서 시작한 것이 지금 우리 김남효 박사와 김미정 박사가 연구소장으로 있는 그 Y포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그 해외에서 가장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계신 김미원 연예인 위원장, 우리 위원장 박수 한번 주시죠. 특별히 저희에서 우리 작가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그런 부분들을 세계 아트페이에 도전하고 또 국내 아트페이에 도전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그리고 또 국내에서 우리 Y포럼이 하고자 하는 부분도 작가들에게 어떤 부분에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우리 연구소장과 부소장이 연구하면서 항상 여러분과 같이
앞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오늘 좋은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Y 포럼 사상 두 번째 시간인데요. 두 번째 시간에 대표님 말씀 굉장히 매력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매력은요, 오늘 입은 의상에서 나오신 것 같습니다. 뭔가 화가적인 느낌의 프린트 느낌이 나는데요. 바로 이렇게 일상에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만나고 새로운 지식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공유한다는 것, 그것은 작가가 그림을 통해서 관람객과 함께 뭔가 소통하고자 하고 공감하고자 하는 이유와 같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제 말은 줄이고요. 본격적으로 궁금한 내용, Y포럼의 첫 번째 주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굉장히 아름다운 분이 계시죠? 네, 앞전에 소개해 주셨는데요. 우리 김미연 작가님이십니다. 작가분, 우리 홍대에서 디자인을 전공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디자인을 넘어서 사람의 마음을 심금을 울리는 어떠한 뭐랄까요? 뭔가 마음을, 심장을 딱 찌르는, 그리고 그 마음 안에서 퍼져나가는 어떤 느낌을 주는 그림을 그리는 작가님이시기도 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본인에게 듣고 또 추후에 말씀 나누는 지리의 문화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여기 계신 포럼에 참석하시는 우리 관광 여러분, 함께 김미연 작가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런 굳은 날씨에도 자리 빛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Y포럼의 첫 번째 주자로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아트코리아 문화예술협회에서 엔터테인먼트 분과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미연 작가입니다. 네, 오늘은 이 Y라는 주제에서 제 작가 활동에 대한 어떤 키워드들이나 그 내용들을 가지고 국내 아트페어를 통해서 어떤 비전으로 작업과 전시를 해오는 동안 제가 소장의 어떤 경험치나 전달해주고자 하는 내용들을 좀 공유해드리면서 좀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 대신 시간이 워낙 짧게 25분 안에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려야 돼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많은 경험치를 전달해 드리고자 질의응답 속에서 조금 깊숙이 되더라도 좀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제 프로필은 열심히 전시와 그리고 작업을 통해서 개인전 한 48회 그리고 전시를 300회 이상 이어오면서 꾸준하게 쉬지 않고 작업과 전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작업 세계를 통해서 만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개인전도 국제아트페어도 여러 국제 수상도 해오면서 활동을 해왔는데요. 이런 활동들이야 여기 작가님들도 계시고 커렉터 아니면 관람객 입장으로 앉아 계신 경청해 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래서 특별한 어떤 오늘 사실은 작가님들께 활동하는 데에 대한 조금이나 도움이 되는 부분으로 포커스를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관람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서 좀 가벼운 토크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화려한 활자로 되어 있는 저의 무궁무진한 이런 피력들은 그렇게 딱히 이렇게 와닿는 내용들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열심히 살았구나, 작가로서 열심히 활동했구나. 제 국제활동들 위주로 포커스를 오늘은 안내해드릴 거라 이렇게 좀 뽑아보았고요. 상도 많은 이런 그리고 이제 심사위원으로도 좀 활동을 하면서 여러 홍보대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미술 심리 상담이나 색채 심리 상담, 퍼스널 컬러 전문 상담이나 이런 디테일한 전문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에도 제가 작가로서 작업만으로서 제가 이렇게 소양을 끌고 있다가 전시를 통해서 관람객들과 소통하면서 더 내적 치유도 많이 되고 무언가 제가 작업을 해야 되는 소명에 대해서 찾아가는 것도 있었는데 더 사회에 내가 작업하는 이 작가로서에 대한 길에서 어떤 것에 대한 비전들이 더 있을까를 내다봤을 때 저희 작품을 하시는 분들이나 관람하시는 분들은 이 예술 분야를 그림뿐만 아니라 무용 어떤 것들에 대한 것들도 다 문화예술 쪽으로는 저희가 심적으로 무언가 마음을 울리는 부분에 대한 정서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AI 시대에 범접하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보니 저희가 더 그걸 굳건하게 해서 더 전문화하는 일을 내가 구축해놔야만 내가 작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전문적으로 컬렉터들에게 아니면 관람객들에게 내 소명을 다할 수 있겠다 싶어서 꾸준히 제가 한 10개 이상의 자격증들을 취득해서 준비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통해서 제가 회화 설치 조각 작업을 다 해요. 그래서 지금 한 거의 근 20년 가까이 해오는 작업 세계 중에 제가 설치 미술로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자가치유 시리즈를 하고 있는 작가예요. 그래서 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일을 하다 보니 저의 과거의 시간부터 현재를 돌보고 그리고 지금은 내적 치유의 단계에 와 있는 커렌시아 시리즈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처음에 빠르게 보여드릴 거는 제가 과거의 시간을 돌보던 제가 2살 때 어머니가 저를 버리고 떠나서 그 모성 결핍에 의한 그 정서적인 결함들을 제가 작품으로 승화하는 시간들을 좀 보냈어요. 그래서 이런 설치 미술로 시작을 했는데 드럽게 시작한 이것이 국제미술제에서 시민투표로 해서 순위를 정하는 거였어요. 근데 우연찮게 신진작가로 유일하게 등단했던 제가 시민투표 1위를 하게 돼서 그 이후로는 이 대회에 신진작가도 한 명씩 참여시키는 걸로 룰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제 개인전과 회화와 조각을 통해서 더 심도 깊게 제 작업 세계를 펼치면서는 이렇게 페르소나 시리즈로 나왔을 때 조각들이고요. 지금은 내적 치유인 이렇게 구름 한 점이 제 자아가 돼서 저만의 안식처인 커렌시아의 하늘 공간에서 제가 마음의 안식을 하는 공간을 그리고 있어요.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 조각들은 회화 속에 나와 있는 메인 작품들만 모정 시리즈 그리고 페르소나 시리즈 그리고 지금 내적 치유하고 있는 것들의 상징적인 것들만 조각으로 남겨놓고 그리고 조각협회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메인은 회화 작업으로 구름 작가로 구름 한 점에 내 자아를 실어서 평안함을 추구하는 치유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How am I라는 슬로건으로 여러분께 다가가고 있어요. 나는 안녕한가? 나의 안녕함을 묻지 않고 우리가 평생 타인의 안부를 묻고 있다 보니 페르소나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그것에 대한 내적 치유를 스스로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다가 많은 정서적 결함을 갖고 있게 되는데 전 작가로서 이렇게 작품으로 표현하고 관람하시는 분들은 보시면서 이런 같이 공감해 주시고 그리고 어떤 그림에서 느껴지시는 게 있으면 그것으로서 삶에서 다시 조금 치유하시고 이런 과정을 하시면 회복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이런 작업들로 제가 실질적으로 전시, 국제적으로 아니면 국내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그리고 그것에서 경험치 제가 무엇을 느꼈는지를 빠르게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국제활동 중에 최근에는 오스트리아의 크림트 어워즈에서 대상을 수상을 했어요. 근데 이것의 의미는 제가 크림트의 생가에서 제가 직접 전시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얻었고 그리고 이 재단에서 직접 그 오스트리아 현지 작가들이 훨씬 더 많았는데 거기에 이제 발표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제가 수상의 이야기를 듣고 가서 직접 그 크림트가 작업을 했던 그 아틀리에가 생가가 남아있어요. 그곳에서 전시를 할 수 있고 재단이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경험치를 겪으면서 제가 이렇게 활동을 이어왔었고 제가 이 오스트리아에서의 활동에서 느낀 건 가지 않고 이렇게 전시를 통해서 무언가 체험하지 않았으면 못 느꼈을 일인데 약간의 사회주의 성향이 있어서 굉장히 무언가 한국인으로 치자면 이렇게 융통성이나 이런 것들을 발휘할 수는 없는 정서적인 것들이 있구나. 이것들을 좀 인지하고 전시나 작품을 그쪽과 유치했을 때 그런
우리가 응대하는 것들에 대한 걸 에티튜드를 갖추고 있어야만 오스트리아와 전시를 할 때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라는 걸 저는 체험했고요. 그리고 또 파리에서 제가 좀 여러 차례 이제 다년간에 걸쳐서 활동을 이어오면서 예전에는 이제 작은 갤러리들과의 전시도 이어오고 쭉 이제 성장하면서 지금은 이제 가장 유명한 전시죠. 이제 파리 아트캐피탈이라고 파리의 앙데광 그랑파레라는 곳에서 4개의 대형 아트페어가 같은 곳에서 주최하는 유명한 아트페어가 있어요. 가장 큰 페어죠. 그리고 굉장히 명성이 있어서 이번 20주년이었어요. 이번 전시에는 제가 또 전시를 하면서 제가 그 글로벌 추구권이라고 하는데 저작권에 대한 추구권을 이 협회를 통해서 취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누적되어 있는 활동 결과로 인해서 이것을 받은 거였거든요. 그 추구권을 받게 되면 그 역대로 그 도록처럼 남아요. 작가들이 피카소, 쉐잔 그 시대별로 있는 작가들이 매년 등록되는 작가들이 아티스트다라고 해서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작가들이 주민등록처럼 이렇게 남아요. 그게 다 책자로 이렇게 매년 남는데 이 연도에는 제가 아티스트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작가가 남는 거죠. 그리고 저작권이 등록이 돼서 앞으로 제 작품에 대한 것들이 국제적으로 알아서 이렇게 체크가 돼서 그 저작권에 대한 것, 작품에 대한 것도 보장받을 수 있는 이런 권리도 이곳에서 취득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파리에서 작업하시고 이 4개의 대형 페어가 참여되는 이 그랑팔레에서 아마 페어를 작품을 감상하시거나 참여하시거나 하실 때 어떤 이런 추구권에 대한 저작권에 대한 걸 취득하는 부분도 체크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제가 또 이것도 유명한 전시죠. 르브르의 그 아트캐피탈에서 카르셀 드 루브르 파리에서 그 아트 쇼핑이라는 페어도 매년 이제 열리고 있는데 이것도 단연간 참가하면서 또 수상을 하게 되었어요. 5명이 선정되었었는데 이때도 제 그 커렌시아 시리즈로 작품을 이제 수상하게 돼서 또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트페어나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면서 그곳에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걸 전시만 단순히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열려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보는 것들을 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이 동시에 제가 런던에서 그 사치 갤러리에서 아트페어에 참가를 했었어요. 그래서 사치에서 오프닝을 하고 2시간 정도 기차 타고 가면 파리가 가까워서 그 아트페어나 전시를 같은 기간 안에 국제적으로 하더라도 이왕 나갔을 때 같은 기간 안에 뭐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타 지역에 있다 하면 그걸 미리 체크하셔서 스위스나 아니면 파리, 뭐 밀라노 이렇게 뭐 영사치 뭐 이런 가까운 2시간 내에 있는 거리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시들은 한 번에 할 수 있는 우리가 최대한 정보를 얻어서 페어에 참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또 뉴욕에서 미국에서 활동했던 것들은 뉴욕에서 제가 이제 개인전을 소호에 있는 미국 갤러리에서 했었어요. 이렇게 대시를 받아서 그곳에서 전시를 하면서 사실은 그 당시에는 수년 전이어서 첫 개인전을 할 때는 수년 전이었는데 그때는 정말 맨땅에 헤딩으로 갔던 때였어갖고 아무 연고지도 없고 한국 작가로서 그냥 어떤 러브콜을 받은 채로 그냥 무식하게 갔던 발걸음이었거든요. 근데 용기 내서 갔어요. 글만 보내지 않고 갔더니 좋은 기회가 열려서 다가오는 모든 것들을 제가 흡수해서 하나가 열리니까 뭐 이어서 모든 언론사에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고 뭐 라디오에 소개하는 것도 원래 몇 초만 소개해서 한인 작가가 누가 이렇게 한다를 소개하는 건데
제가 가서 짧게나마 느낀 뉴욕 생활과 교민들과의 교류와 전시를 하면서 느끼는 것들을 그냥 마음껏 얘기 안 하고 편지로 말하면 15초만 내보낼 거라고 하셨는데 제가 7분을 하다가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제가 진심으로 느껴서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들으시고 내용이 너무 좋다고 통으로 나가는 이례적인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운을 정할 게 아니라 내가 가서 도전을 해서 부딪혀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끝까지 한번 해보면 그게 또 어떤 운으로 돌아올지는 모르는 거구나. 이래서 그렇게 막 소개되다 보니 소셜에 안내가 되고 상위 1%의 어떤 크루에 제가 어떤 우연한 또 만남이 되어서 그분들이 하는 각종 행사에 다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열렸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트럼프 하우스까지 초대받았었어요. 그게 다 한 달 안에 벌어졌던 일이거든요. 우리 작가님들이 활동을 하다 보면 다시 전시, 내 작품을 소개하는 것 하나의 행위가 아니라 그 작품을 하는 우리의 그 정서적인 행위가 전시를 열어지고 내가 도전해서 그 나라에 가서 용감하게 뭔가를 이행했을 때 다른 행운들이 막 다가오고 버라이어티한 라이프들이 나에게 운명적으로 다가오는구나가 저에게는 훨씬 더 큰 자극이고 치유였어요. 이런 체험들로 뭐 이렇게 인터뷰도 다 하고 제가 그렇게 쭉 이어오던 중에 아트페어 위주로 제가 좀 활동을 좀 해오는 걸 주력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또 올해 뉴욕 첼시에서 열리는 또 포커스 아트페어에 이것도 영국 사치를 경험하고 나서 또 제가 좋다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뉴욕에도 간 거였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때도 굉장히 전시 자체로도 퀄리티가 높지만 관람하는 관람자나 컬렉터의 수준도 그렇고 여기 시장 자체가 굉장히 개방적이다 보니까 제가 영국에서 오스트리아에서의 느낌과는 또 다른 거였어요. 그래서 작품 자체도 제가 시리즈가 워낙 많아서 보내는 게 제가 좀 선별을 해요. 그래서 뉴욕에 보낼 때는 제가 콜라보한 좀 현대미술적인 것들에 더 그런 작품들을 보내거나 오스트리아는 전체 더 좀 심도 깊게 다뤘던 페르소나 시리즈를 좀 보낸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작품을 좀 선별해서 보내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제가 뉴욕 쪽에는 제가 미국 루즈벨트 테디베어 재단과 협업하고 있는 유일한 작가예요. 그래서 나의 유일한 친구를 만들어서 나의 영웅 마블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150개의 캐릭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DDP에서 대형으로 전시를 했었고 여기 지금 어워즈 테디베어 어워즈에서도 제가 이렇게 전시와 함께 하면서 함께 했었는데 이 시리즈들로 뉴욕을 가서 전시를 열고 조금 더 쉽게 교감할 수 있는 작품 시리즈를 보냈어요. 그래서 앤서니 브라운 작가랑도 제가 협업을 해서 예술전당에서 대형 전시를 앤서니 브라운 작가가 할 때 협업 작가들이 같이 전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품들 위주로 뉴욕에는 보냈고요. 어떤 이런 일종의 센스? 내 작품 시리즈가 많다면 그 아트페어 성향이나 그 국가를 조금 파악하고 내가 이렇게 도전하는 게 조금 더 센스 있고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LA 아트쇼에도 또 굉장히 대중적이고 엄청 유명한 오래된 관록 있는 페어인데 여기에는 제가 커레이션 시리즈로 보내서 또 올해 전시를 했었어요. 그리고 또 일본 활동으로는 제가 백남준 작가와 또 협회에서 하는 콜라보로 하면서 미디어 아트 쪽에 대한 고민을 좀 하다 보니 제 작품 커렌시아 안에서 백남준과의 콜라보는 어떤 연결을 할까 해서 4D 영상으로 입체로 공중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영상 작업과 제가 이거를 레티큘러 작업으로 여러 개가 한 번에 보여지는 작업으로 변환해서 하는 작업을 하면서 콜라보 작업들은 보여드릴 이야기가 너무 많다 보니 그 다각화로 보이는 레티큘러 작업을 하는 방식으로 하는 시리즈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작품을 했는데 탁촌예술협회라고 40년 넘는 전통의 일본 협회 미술 대회거든요. 국제적으로 이렇게 외국인의 타일을 이렇게 많이 받지는 않는 일본 성향상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한국인들도 다 참여할 수 있어서 참여를 해보았는데 또 상을 수상하게 되는 감사함이 생겨서
제가 또 오사카에 직접 가서 수상을 했는데 이때도 이 일본 쪽의 성향과는 이 작품이 좀 결이 맞겠다 해서 이 시리즈로 보냈는데 다행히 이런 결과를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이번에 또 바로 이번 달에 그 가나자와 21세기 미술관에서 또 그 아트페어를 하는 곳에 참여해서 굉장히 유명한 미술관이죠. 그 왜 수영장 안에서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는 그 안에 있는 공간에서 관람할 수 있는 것으로 유명한 미술관인데 이곳에서 또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고요. 자, 또 브루나이 왕국에서도 개인전을 했었어요. 이것도 아트페어였어요. 그곳에서 개인전을 한 건데 브루나이 왕국에서는 많은 분들이 작가분들이나 이렇게 경험치는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관람하신 분들도 브루나이 왕국에서 전시를 보고 와서라는 그런 거는 흔치는 않으실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경험을 하고 왔는데 제가 여기서 느꼈던 것은 굉장히 신선하죠. 브루나이 왕국에서 전시를 하고 엠파이어 그 호텔이 세계 2개밖에 없는 7성급 호텔이고 정말 금이 막 금장식들이 있는 그 화려한 공간에서 그 아트홀에서 전시를 하는데 분명 거기에 오는 거주하거나 왕래하는 사람들이 다를 거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대중적으로 관람하시는 분들과는 분명히 사무적으로 무언가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그 호텔에 머물거나 아니면 그걸 관람하려고 단체로 오시는 분들도 왕국에서 어떤 이제 재단이나 협회에서 와서 이렇게 관람을 하셨는 특수한 경우였는데 분명히 수준은 있으셨어요. 엄청 좋아하셨고 특히 제부스는 제 개인전에는 사람이 너무 넘쳐서 통역이 2명이 붙어서 아예 상주에서 페어 주최 측에서 해줄 정도로 이렇게 그런 뜨거운 반응이 있었는데 제가 최종적으로 결론을 느낀 건 이곳 또한 왕국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다 국민들에게 모든 걸 제공해주고 너무 편안한 삶을 살고 있는 무언가 애써서 쟁취하거나 노력해서 월급을 타고 내가 무슨 성취감을 느껴서 이거를 이렇게 고생해서 얻었으면 무언가를 빛나는 나에게 보상을 해줘야지. 그러면 보통 이렇게 어떤 수준에 올라가 있는 국가들은 다 그걸 정서로 채우는 과정으로 가거든요. 근데 이곳은 국가에서 다 해주고 내가 애써서 무언가를 노력해서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다 얻을 수 있는 곳이다 보니까 좋은 거는 알겠는데 굳이 내가 저걸 돈을 줘서 사겠다라는 욕망은 없는 거예요. 그걸 문화적인 차이를 느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그 정말 세계 몇 대 안에 드는 재벌이잖아요. 국왕과 그 가족 혈통들은. 근데도 그 둘째가 서구 문물을 들여온다고 했을 때 추방을 시켰어요. 그래서 기네스북에도 올랐어요. 그 세계 몇 대 재벌이 하루아침에 거지가 된 케이스로 그 정도로 폐쇄적인 국가다 보니까 이런 문화예술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이렇게 페어로 무언가를 만들어서 가서 좋은 반응은 있었으나 그게 어떤 우리가 원하는 컬렉팅의 과정까지는 문화적인 심리적인 차이가 있더라라는 걸 제가 체험해서 앞으로도 미술뿐만 아니라 문화교류가 쉽지는 않겠다라는 걸 좀 느꼈어요. 그리고 싱가포르 페어는 제가 다양하게 여러 페어들을 호텔 페어부터 해서 가장 유명한 이 피필팅에서 하고 있는 이 어버더블을 자주 매년 참가하고 있는데 가장 뜨겁고 가장 활발하게 그 작가와 관람객이 실제로 무언가를 내가 바래서 그곳에 모이는 사람들 같아요. 정말 열정적으로 참여했을 때 그 오시는 분들이 저스트 뭐가 열리니까 내가 보겠다 정도가 아니라 내가 꼭 무언가를 이곳에서 문화체험을 해서 내가 얻어가겠어라는 그것에 대한 수준과 마인드가 돼 있는 곳. 그래서 판매율이 가장 높아요. 싱가포르이 제가 체험했을 때 가장 원활했고 문턱이 가장 낮았고 마음이 많이 열려 있었고 많은 그런 효과들이 있었어서 충분히 싱가포르에서 전시할 때는 마음 열고 한번
참여해보시면 좋은 결과도 얻을 수 있겠다라는 걸 제가 단연간 느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상해에서도 아트페어가 있었고 뭐 홍콩이나 스위스나 뭐 다 바젤이 열리던 기간에 예전에 다양한 해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짧게 전달해드려야 돼서 그런 작업들을 이제 해외 투어를 해오고 이제 제가 작업 세계가 넓어지면서 콜라보 작업들이 많아지면서 이렇게 한국 타이어와 콜라보하는 작업이 생겨서 제 커렌시아 시리즈 중에 이 내용으로 콜라보를 되게 많이 해주었고요. 그리고 또 브루스 윌리스 그 아르난 애니메이션에서 글로벌 프로젝트로 각 나라의 작가들을 선별해서 미술관에서 전시하는 투어가 있었어요. 그때 그 한국 작가 40인을 선정해서 서울미술관에서 열어라 라는 지령으로 피규어를 그쪽에 본사에서 보내면 각자 작가 색깔을 입혀서 전시하는 거였거든요. 저는 그때 당시에 페르소나 시리즈를 하고 있을 때였어서 이렇게 피에로 작업으로 했는데 제게 바로 컬렉팅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오드리 헵번도 DDP에서 대형 전시로 열렸던 적이 있어요. 그때도 사쿤 작가랑 찰스한 작가랑 저랑 이렇게 3인이 선정돼서 콜라보 작업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파버 카스텔과도 협업해서 그 재료를 사용해서 제 작업을 하는 지금 나오는 것들은 다 페르소나 시리즈예요. 그래서 이것도 요거 김호중 기획자 우리 김리정 기획자님께서 기획을 했던 전시예요. 대형 전시였고 그 갤러리 폴에서 전시 자체가 엄청 훌륭한 전시였어요. 미스터 브레인부터 해가지고 많은 해외 작가들이 참여해서 공간의 흐름별로 흘러가면서 한 아티스트죠. 그 가수에 대한 그 아티스트에 대한 어떤 내적인 거를 표현하는 것들을 다른 작가들이 그 공간을 다 연출해서 해서 정말 감동이었어요. 역시 훌륭하세요. 네, 그리고 이렇게 임준환 프로님이 또 이번에 또 스포츠와의 연계를 위해서 프로젝트 하는 거에 또 프로젝트를 했었고요.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전시를 이렇게 이어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또 헬로아트라는 방송을 통해서 제 작업하는 것들을 또 방송으로도 언론으로도 자주 소개가 됐었어서 이제는 저를 이렇게 경험하셨으니까 검색해보시면 다양한 언론 매체로도 저를 보실 수 있으시고 제가 전시를 1년에 한 30회 정도 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전시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면 제 전시를 보실 수 있으시고요. 이렇게 사실은 제가 아까 처음 소개해드렸다시피 전 아트테이너 방송을 같이 하는 배우 활동을 했다. 지금 완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작가입니다. 그래서 자가치유 시리즈로 치유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 앞으로 저의 이 하우에마이 나의 안녕함을 묻는 이 치유 이야기가 작품과 저의 활동으로 여러분과 계속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길 바라보고요. 저는 오늘 여기로 이렇게 짧게나마 짧게 저의 어떤 경험치로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는 시간이 주어져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떻습니까? 작가님의 경험이 여러분에게도 내적으로 쌓이기 시작하셨죠? 그러면 작가님의 경험을 조금 더 한번 담아보려고 합니다. 혹시 질문이나 궁금한 점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너무 완벽한 느낌이셨던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요즘에 아트페어에 기획을 하면서 작가님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아트페어의 관람객이 아니라 아트페어에 참여하는 작가님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어떤 거냐면 관람객들은 관심이 없는데 본인 작품은 너무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 말 이해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작가님은 자신의 생각을 담아서 막 해놨는데요. 그 작가님이 열심히 해놓은 그 부스는 그냥 지나쳐갑니다. 왜 지나쳐갈까요? 전 그게 너무 궁금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분한테 물어봤는데 이 작품 한번 보고 가시는 거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가시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지잘난 맛인데요? 이러고 가시는 거예요. 저 그거를 어디서 들은 핑크 아트페어에서 그 부스에서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잘난 맛이라고 말씀을 그렇게 하시나요? 부정적으로 말씀하셔서 작가님 왜 그렇게 보시나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관람객이 볼 수 있는 여지는 하나도 없고요. 내 거니까 니들이 봐야 돼 하는 그런 욕심이 담겨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관람객들이 그런 생각을 할까 처음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국제적 아트페어 다니시고
컬렉터분들이나 관람객들이 작가님의 작품을 이제 바라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다음 와드페어라든지 아니면 작품의 어떤 방향성을 바꾼다거나 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으셨는지요? 다행히 제가 느끼거나 제가 하고 있는 작업들은 나 잘났으니까 봐! 정도의 그런 성향의 작업이 아니고 아무래도 자가치유술이다 보니까 예전에는 특히나 과거의 시간은 제가 어머니에 대한 부재에 대한 손실에 대한 감정을 좀 풀는 이야기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작품만으로도 뭉클한 이야기들이었어서 저보다 더 가슴 아파해 주셨고 저 대신 눈물을 굉장히 많이 흘려주셨었고 그로써 인해서 저는 너무 많은 치유를 얻었었고 그게 좀 희석되는 한 5년이 걸렸어요. 되게 감사한 경험을 한 거죠. 이게 오히려 나는 무던하게 살아왔던 내 삶이 누군가 이렇게 터치해주니까 굉장히 치유가 되는구나. 나는 이렇게 작업을 풀어서 그림을 그려낸 것으로 풀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해서 공감을 해주시니까 너무 많은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 이제 사실은 그냥 그 슬픈 얘기를 누가 그렇게 좋아하겠어 하고 한 1년 안에 작업을 멈추려고 했었는데 제 마음도 덜 풀렸고 근데 그 다음 이야기를 못 넘어가겠어서 그런 터치를 받으면서 5년이 지나고 나니 이제 형제를 돌봐야겠다. 그래서 페르소나 시리즈로 여배우 제가 그때는 한참 활동할 때였었어가지고 여배우의 이야기로 영화 제목 제 아이덴티티 살려서 영화 제목으로 그 대사를 같이 발췌해가지고 감상하시기 용이하게 해드렸었어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영화도 떠오르면서 그 대사가 나의 이야기 같으니까 그림은 1차적이지 않았고 이거 자체도 일단 와닿으면서 영화가 먼저 와닿으니까 그걸로 가시적으로 보는 장면이 있으니까 그것 자체의 얘기가 이렇게 더 와닿으셨나 봐요. 그러니 저는 또다시 좋은 공감을 한 거예요. 그걸로도 이렇게 많이 공감을 해주시는구나. 이러는 와중에 제가 이 커렌시아로 넘어온 게 아버지 임종을 맞이하면서 제가 반백이 넘었어요. 이렇게 제가 그동안 살아왔던 가치관이 완전 사회에 다 변화가 되면서 관계에 의해서 내가 살아간다라고 평생을 살았는데 다 필요 없고 나부터 돌봐야겠구나로 포커스가 바뀌면서 How am I를 외치기 시작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나도 바라봤을 때 내가 마음이 평안한 공간, 저 하늘이거든요. 그래서 구름 한 점씩 자아가 돼서 그 공간에서 그저 흘러가니 아름답고 평온하고 흘렀다, 뭉쳤다, 쏟아졌다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 공간에는 사람이 없어요. 대신 관계가 없어요. 그런 내적 치유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코렌시아 이야기가 오고 나니까 이집트 관람객들이 그걸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시는 거예요. 색감 자체의 평온함이나 그런 풍경으로 바라봤을 때도 평온하니까 제가 굳이 이게 제 자아예요, 제 평안함을 쉬는 공간이에요 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아름답다, 평온하다 이렇게 같이 여겨주시니까 저도 그러려고 그리는 공간인데 그래서 저는 좋은 그런 소통과 경험을 해서 그런 무례한 감정으로 바라봐 주시는 관람객이나 컬렉터 분들도 있겠지만 존중해야죠. 왜냐면 작가들도 자기 생각들이 다 되게 강렬하잖아요. 그래서 각자 자기 이야기 하는 것도 표현을 작가 색깔들이 다 뚜렷하게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관람객들도 자기의 삶과 자기 잣대로 뾰족하게 바라보시면 그분의 삶이 뾰족하구나. 그리고 둥글둥글 바라봐 주시면 저분이 지금 아름답구나. 그래서 그게 맞아 떨어지면 내 그림이 누군가에게 소통이 되고 그렇지 못하면 이제 또 그런 것까지는. 근데 그 안에서도 관람객을 생각하거나 컬렉터 생각하지 않더라도 뭔가 그들과 공감하겠다는 의지와 또 그들이 공감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담겨져 있는 건 아닐까요? 너무 원하죠. 작가님들은 다 뚜렷하게 자기가 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그리시잖아요. 근데 그걸 못 알아줬을 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맞습니다. 분명히 나 이거라고 그렸는데 그거 아니야 라고 하면은 그걸 안 보여. 나는 이게 구름이라고 해서 동그라미 그렸는데 절대 구름 아니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신상이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매번 저에게도 번번이 그림을 알려달라고 가르쳐달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고 내가 어떤 획을 걷을 때 그게 그것이지, 내가 어떻게 가르쳐서 그게 기쁨이 될 수 있고 노여움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네. 그거는 이제 그 타인의 몫이죠. 네, 제가 너무 거친 말로 그 관람객의 언어를 전달하다 보니까 깜짝 놀라셔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기획자 입장에서 보자면 관람객과 컬렉터의 입장을 굉장히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 한 분 한 분의 말씀이 어떠한 구조로 부스 안에서도 전시 안에서 어떻게 표현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연구는 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술계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 대표님도 하시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표님 혹시 질문 없으실까요? 네, 제가 우리 김미영 작가를 연예인분과 엔터테인먼트 위원장으로 모셨던 이유는 우리 회원들이 궁금해하는 해외 아트페어에 접근하는 방법이나 또 지금까지 김미영 작가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아주 유명한 또 그 이름을 날리고 계신데 해외 아트페어에 접근할 수 있는 일반인 작가들이 할 수 있는 방법과 또 아니면은 우리 김미연 위원장께서 아트코리아 문화예술협회 회원들 중에 몇몇을 선정해서 같이 아트페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할 수도 있는지 그거 궁금하네요. 오, 궁금한 내용이 대단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우리 작가님들이 우리 김기현 작가처럼 해외 아트페어에 자주 참석하고 다각도 활동할 수 있게 하는지 여부 하나랑, 그리고 묻어가기 함께 이끌어갈 수 있는 파워가 있으신지 질문을 대답 좀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맞아요. 이 오늘 제가 발표한 내용이 그 내용들과 그래서 우리 아트코리아 문화예술협회랑 앞으로 어떻게 페어들을 이끌어갈지, 여기에 이제 우리 협회 분들도 계실 거고 계속 관람해 주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의 비전이 있거든요. 엄청나게 오랜 세월 노고로 준비해 오셨고 우리 아트코리아 협회에서 또 준비하는 또 페어들이 있고 그 국제전까지 또 준비하고 계시니까 저희랑 함께 했을 때 제가 되게 다양한 이야기들을 그나마 빠르게 알려드렸잖아요. 그런 다양한 국가의 다양한 페어들이 훨씬 더 많은 페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해오는 동안 주최 측도 전부 다 달랐고요. 갤러리들도 다 달랐고요. 제가 참여하는 경우의 수는 한 곳은 아니었어요. 제가 어디 전속으로 하는 게 아니어서. 근데 그 과정까지 가기에는 사실 아까 국가별로도 여러 경험치가 있듯이 제가 찬찬히 갤러리부터 전시의 기회가 얻어지거나 그러고 나면 두들겨서 제가 또 다른 한 걸음을 나아가서 두들기고 제가 더 알아보고 어떤 페어가 열리는지 그리고 또 누구와 함께 할 수 있는지 계속 두들겨서 얻은 기회들이었어요. 그래서 또 검색기에서 보시기에도 노출되어 있는 아트페어들도 있어요. 많죠. 다 포커스 아트페어도 검색하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그 페어들을 들어가도 어떤 갤러리와 함께 할 건지 그런 거를 했을 때 좀 공유를 많이 해서 좀 우리가 작가들은 피해 아닌 피해를 볼 수 있는 것도 좀 미연에 방지하고 이래야 하는데 그건 경험치에서 나오는 거라 검색으로도 알 수 있는 대형 페어들이 있고 내가 찬찬히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서 다가오는 페어들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게으르지 않게 업해서 간 이야기들이 쌓여서 가는 건데 대형 페어나 좋은 페어일수록 검열이 세요. 주최 측이 그냥 여기 한국처럼 갤러리가 이렇게 작가를 선정해가지고 작품 초이스하고 뭐 어떤 개런티가 맞아서 아니면 뭐 어떤 뭐 마음에 이런 감정적인 부분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주최 측으로 작품 리스트가 가고 그거에서 리젝당하면 갤러리가 하자고 해도 참가를 못해요. 해외 페어들은 리젝을 당해요. 일단 작품이 우수해야 되고 그거를 인정받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를 이렇게 극찬해 주시는 건 국내에서 할 때는 제가 아무래도 아트테이너라는 엔터테이너로서에 대한 인지도가 있다 보니까 어떤 작가로서에 대한 오히려 평화가 있어요. 저는 원래가 홍대 미대를 나오고 어린 시절부터 미술밖에 안 했고 오히려 그쪽이 외도인데도 이제 정통파인데 연예인으로 먼저 알려져 있다 보니 그거와의 싸움도 저는 단연만을 했었어야 됐고 근데 해외에는 선입견이 없어요. 그냥 작품이 좋으면 통과돼요. 그런 거에 있어서 훨씬 더 문이 열려있지 않나? 그리고 작품만 내가 우수하고 그만큼 내가 누적된 자료들이 있고 내가 당당하게 그곳에 노크를 할 수 있는 내 경지에 이르는 밑바닥을 해놨다면 그래도 한국보다는 해외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게 훨씬 더 빠르지 않을까. 지금은 워낙 또 K에 대한 게 K 아트까지도 이제 마음이 많이 열려 있잖아요. 예전에는 단색화 그것도 일부분밖에 몰랐단 말이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근데 지금은 너무 뭐 K 뮤지션들이 너무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K 아트까지도 이제 빛을 보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봤을 때 그렇게 열려 있는 곳에서 두려움 없이 무언가 기회가 왔을 때 뭐 보통 소정의 페이들이 해외에 갈 때는 다 들잖아요. 운송비나 엄청난 돈이 들어가잖아요. 한국에서도 열 때도 부스비도 천 단위로 들어가는데 해외는 가면 오죽하겠어요. 그게 다 연비예요. 근데 진짜로 우수한 뭐 단색화 작가 아니고서는 그걸 완전한 초대 작가로 가기는 힘들 거 아니에요. 근데도 쌓고 쌓다 보면 초대 작가의 기회가 와요. 그 정도까지를 찬찬히 노력해서 쌓아서 간 거지 그게 단숨에 뭔가 얻어진 게 아니어서 거기가 원래 좋아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라고 말씀드리기에는 그러니까 더 유리하고 좋은 환경이니까 두려움 없이 가자. 근데 대신 누구와 할 거냐 이렇게 좋은 협회 그리고 믿음이 가는 곳과 했을 때 내가 안전하게 그림을 맡기고 온전하게 전시를 마쳐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곳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정보들에 대한 그것을 우리 또 소명에게도 우리 아트코리아에서도 준비하고 있으니 이 비전에 대해서도 또 기대해 주시고 저도 기대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닙니다. 그냥 요점적인 간단하게 해보면 딱 한 문장인 것 같습니다. 도전! 맞나요? 네, 도전이고 그리고 열려있다. 해외가 훨씬 더 열려있다. 네. 그리고 아트코리아와 함께 했을 땐 믿음이 있다. 네, 좋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자신의 경험을 낱낱이 그리고 가감 없이 소개해 주신 우리 김미영 작가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